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팔란티어를 검색해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검색량도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지만 정말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팔란티어에 대한 소문을 듣고 투자 결심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투자 판단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로 큰 돈을 잃지 않길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테슬라처럼요. 저의 의견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팔란티어는 1년 동안 630% 상승하며 현재 시가총액은 271빌리언 달러로 시총 39위입니다. 그 위에 쉐브론, 코카콜라, ASML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고 반면에 위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들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팔란티어는 위기업들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지만 기대감과 성장률을 선방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 요소로 결정이 되지만 현재의 숫자만 본다면 과대평가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봤을 때 기대감이 빠지면 주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대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는 팔란티어는 과거의 테슬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성장률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당시 PR이 1120까지 치솟았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현재 팔란티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률이 높은데 왜 주가는 오르지 못하지 하는 의문을 가졌겠지만 이는 초기에 광기로 인해 과대한 상승을 하였고 점차 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팔란티어도 비슷한 흐름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테마주 성격이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1년 동안 630%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고성장을 유지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의 힘은 점점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분명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과 같은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서는 1년 전에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유의 영역이지만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대비의 영역입니다. 신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배, 3배, 4배 상승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상승이 언제 실현이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마이너스 50% 조정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여전히 보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2배, 3배, 4배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마이너스 50%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투자 금액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50% 이상 단기 조정이 올 거라는 손실에 대한 생각도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 버티지 못하고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더욱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팔란티어가 단기적으로 2배, 3배, 4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시총 10위 근처까지 도달한다는 의미인데 그 정도의 광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에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투자 성공률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차트가 테슬라 2020년 흑자로 전환이 되고 이슈를 받았을 때 오른쪽 차트는 현재 팔란티어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차트가 깨진 것을 감안하고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 차트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율로 크게 벌어져 있고 보조지표를 참고하더라도 흐름이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이후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조정 후 주가는 점차 안정을 찾고 EPS, PR이 안정화되면서 주가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라 그 기간 동안 큰 변동성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팔란티어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적인 성장주가 아니라 테마성 성장주로 분류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흐름을 참고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관심이 식을 때는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광기가 있는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하며 반대로 관심이 적어지고 조정이 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차트는 기준을 정하는 도구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차트 분석은 투자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주봉 차트, 추세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1년 최고점과 23년 11월 고점을 연결해보면 일본 기준에서 24년 2월 갭 상승한 구간에 맞물리게 됩니다. 이 선이 장기 하락 저항선이며 이 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 전환, 반대로 하락하면 다시 하락 추세 전환 기준이 됩니다. 같은 비율로 24년 10월 고점에 선을 올려보면 일본 기준으로 저항선을 뚫고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비율로 두 개 더 만들어줍니다. 기준은 다르지만 비슷한 장기 하락 저항선도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장기 상승 지지선입니다. 23년 1월 23일 저점과 24년 8월 5일 저점을 연결하고 그 선을 복사해서 고점에 올려주면 추세 안에 움직이다가 저항선을 뚫은 후 큰 상승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21년 1월 25일에 올려주고 같은 비율로 복사해주면 이러한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제거하고 핵심적인 선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 17일 기준 119불, 현재 파란색, 빨간색 저항선 근처, 그리고 검은색 장기 상승 추세선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검은색 상단 라인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19% 상승한 지점 약 142불 저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로 확인해보면 상당히 윗구간에 놀고 있으며 5일선, 20선, 이평선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상승을 바라본다면 현재 가격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캔들 위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지지선이 형성된다면 주가가 크게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강해지고 조정이 올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선 근처 캔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85에서 75달러 근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25에서 30%입니다. 여기서 단기 상승 추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약 100달러 근처까지 초단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차트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기준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 장기 투자 관점에 따라 매수, 매도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저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세워놓고 테슬라처럼 5년 이상 2030년까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사라진다면 투자할 이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딱 필요한 선만 넣어본다면 장기 상승 지지선과 장기 하락 저항선만 씁니다. 팔란티어는 테마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이슈가 빠지고 주가가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고 반대로 지지선이 저항선을 작용한다면 분할 매도로 비중 축소하는 방법을 대비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관심이 많아질 때는 비싸게 팔고 관심이 줄어들 때는 싸게 사면서 안정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입니다. 물론 몰빵 매수보단 수익률이 적을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오랫동안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람인지라 무지성 매매를 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다른 곳에 신경 쓰느라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했다가 뒤늦게 기준을 확인하고 저항 근처에 일부를 덜어냈습니다. 이 이후로 더 상승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고 반대로 지지선까지 온다면 매수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잃는 투자보다는 세금을 내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저는 만족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보자
혹은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명확한 매도 시점을 기대하고 보셨을 텐데 속 시원한 대답은 없습니다. 주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갑자기 이슈가 생겨서 기준 없이 투자했다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투자하실 때 기준을 정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